자, 학생 여러분, 국어 독해력 강화 1단계 이제 2호로 넘어왔습니다. 자, 1호에서 했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지문 분석용 기호체계, 이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기호체계를,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호체계를 사용해서 지문에 표시하면서, 이런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 글의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되고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연습 우리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 문장마다 읽어야 되겠죠. 자,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000여 개 이상의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1990년대 이후에 지역축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열리고 있다. 첫 번째 문장 내용이겠죠. 자, 1990년대 이후에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다. 자, 그러면 글전체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역축제는, 그럼 여기 네모 칠게요.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지역축제는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 이게 주민을 단합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네요. 그러나, 자, 그럼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역화살표, V화살표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주민의 단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그러나 각 지역의 축제들이 주로 대중 공연을 하거나 기념품 및 먹거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사하게 진행되다 보니 지역 축제는 본래의 긍정적 의미를, 그러나 본래의 긍정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네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에 따라 유사한 방식의 지역축제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축제 내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부터 지역축제를 내실하게, 결국은 지역축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네요. 자, 첫 번째 단락 정리해보면요. 1990년대에 지역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지역축제는 주민의 단합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본래의 긍정적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실화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읽다 보면 우리가 읽는 글들은요, 첫 문장마다 읽게 되죠. 그런데 문장마다 읽을 때 문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것은 그 다음 문장의 첫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잠시 볼게요. 1990년대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었죠. 문장의 끝 내용이 지역축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지역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축제는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앞에 이런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거하고 반대되는 어떤 내용, 본래의 긍정적 역할, 주민단합이나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긍정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많이 읽다 보면요,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지역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활성화할 수 있는 첫째 방안은,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이 지역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은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럼 굳이 밑줄 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그 방안이 뭐냐? 첫 번째 방안은 그 지역만의 개성을 담는 것이다. 첫 번째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1번 칠게요. 그래서 그 지역만의 개성을 담아서 열 필요가 있다. 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축제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건 이제 구체적인 사례네요. 그러면 이 사례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역만의 개성을 담은 축제 사례일 겁니다. 안동 민속축제와 강릉 단오제는 각 지역의 전통 문화인 안동 탈놀이와 강릉 단오굿을 활용하였다. 부산의 조선통신사 축제도 조선통신사의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해신제를 재현하는 등 그 지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하였다. 이 지역만의 개성을 담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사례들은 전통 문화를 활용했네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지역 축제들은 전통 문화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통 문화를 활용해서 지역만의 개성을 담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그 지역의 특산물과 생태 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도,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이렇게 그 지역만의 개성을 담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면 그 지역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주제문은 지역만의 개성을 담아야 한다. 이게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첫 번째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전통 문화를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는 그런 지역만의 개성을 담아서 내실화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내용 주제문 정리를 안 했네요. 여기에서요. 첫 번째 문단은 지역축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였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역만의
개성을 담아서 내시로 하자.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주제문이겠네요. 자, 세 번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내실화의 두 번째 방안은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행이다. 두 번째 내실화 방안,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행. 축제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축제의 수가 많아지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제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게 필요하다. 지역만의 개성을 담아 지역축제를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하면 내실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방안은 주제가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주제가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는 게 바로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있네요.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두 번째 내실화 방안, 효율적 운영. 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역 축제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개성을 담아. 지역의 개성 담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나왔죠. 자, 다시 다른 지역 축제와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더해 운영적인 측면, 어떻게 운영하다? 세 번째 단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자, 그럼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은 결국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네요. 자,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지역축제는 지역 주민의 단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주제문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내실화 방안을 한다면 내실화 방안으로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 자,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은 이 두 가지 내실화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본래의 역할 회복하자. 본래의 역할 회복하자. 이게 글 전체의 주제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또 한편의 지문을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문장이 상당히 길고 문단도 상당히 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밑줄 칠한 거, 빨간색으로 밑줄 칠한 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요약하기 기술입니다. 요 밑에 나오는 어휘의 뜻이라든가 물음에 대한 답,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